그때 나는 왜 말을 잘 못했을까요? 그 완벽주의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이 있으시고 그 눈빛이 정말 좋았어요. 810의 IH 여러분 안 돼, 알고 안 돼. 계시죠? 810의 IH 대한항공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그때는 환하게 웃는 법에 제가 좀 몰두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옷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지금 이제 한 5시간 정도 저는 연속해서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같은 옷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는 2명의 동시 합격자가 나와가지고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 이제 오늘은 지방령 씨의 합격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갑자기 커비 씨로 이럴게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 합격 스펙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지방령 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좋아요. 네. 저는 지방령 컵입니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령 컵이고요. 지방령인 이유는 1년 2개월 동안 학원과 집에서만 살았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 학원에 진짜 거의 상주 직원이었다. 네, 상주했고요. 응. 다른 스터디나 이런 것들은 일절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곳에서만 은둔했습니다. 여기 진짜. 네. 현재 스펙 어떻게 되세요? 저는 키는 172에 네. 몸무게는 50에서 51 정도로 면접장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비전공생이고 학점은 4.0 이상이었고요. 어학은 딱 승준생 평균입니다. 810의 IH 여러분 안 돼, 알고 안 계시죠? 810의 IH. 안 근데 되고요. 최근에 지금 커비가 네. 성적이 올랐어요. 제가 또 약간 너 이렇게 계속 살 거야? 뭐 너 계속 너 810으로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근 이제 좀 중반으로 이제 네. 들어왔다. 그리고 제2 외국어 따로 없었고요. 사실 선생님과 하면서 자격증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네, 지도사님. 그래서 전공 관련 자격증 포함해서 한 8개 정도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그 저번 편에 했었던 성덕님은 일반 학과라고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예체능 계열이었어요. 예체능 계열의 일반 학과였고 지금 우리 커비 씨는 전공이 뭐예요? 저는 상경 계열입니다. 네, 상경 계열에 그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일반 학과 친구들의 답답함을 네, 해소해줄. 예, 풀어낸다. 저도 일반 학과 출신으로서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좀 잘 해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커비 씨는 방금 전에도 1년 2개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4개월 만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14개월 동안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녀의 이력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어떻게 됐어요? 앞에 너무 웃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테이블 위에 저랑 컵이랑 앉아 있고 이 테이블의 맞은편에 약 1m 다 안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성덕 씨가 앉아가지고 OS를 먹으면서 저희를 찾아보고 있어요. 어떠세요? 승준 기간과 이력 얘기해 볼게요. 저는 너무 운이 좋게도 승준을 시작할 때 쌤을 뵙게 돼서 쌤과 1년 2개월을 함께 한 후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컵이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빨리 붙었다고 생각하나요? 사실 승무원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1년이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일반 취준을 생각하더라도 사실 중견이나 대기업을 목표하지 않는 이상은 뭐 1년 안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곳에 들어와서 승준 씨로 걸어 들어와 보니 네, 걸어 들어와 보니 1년 2개월 만에 합격하는 건 굉장히 빠른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죠. 항공과를 졸업해서 그쵸, 뭐 어떻게 그쵸. 되는 분들은 많지만 그건 네.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쵸. 저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뭐가 문제예요? 소규모 과외여서? 그룹이어서? 일단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영의 상태로 갔기 때문에 답변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작성하고 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서는 즉석에서 그런 랜덤 질문에 답변을 해보고 피드백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앉으니까 바로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말할 소재도 없을 뿐더러 정말 영의 상태로 갔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혼란하고 승무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제가 가진 애매한 스펙으로 가장 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4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런 깊이 있는 생각과 시각으로
답을 작성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갖춰진다면 제가 제일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좀 해볼 만하다.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말할 때 이제 외적인 게 갖춰진다면이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외적인 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당시에.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요즘에 커비는 되게 약간 에이스, 엄청난 에이스로 급부상해서 모든 사람이 본투비 커비가 그렇죠. 이게 승선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처음을 아는 사람은 지금 저밖에 없어가지고 좀 억울했어요. 전 사실. 아니야!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뭐 그런 거 좀 얘기해볼까요? 사실 저는 그래도 그 처음 사전 상담에 왔을 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 대한항공 얼굴이 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맞아요. 저는 사실 그런 말을 들어본 것도 처음이고 또 모든 항공사에 어울리는 얼굴이라고 해주셔서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또 막 특장점이 있지 않는데 약간 동글동글하고 이래서 많이 동글동글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보다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겨울이어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 무게가 거의 한 7, 8kg가 더 나갔죠. 57, 8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6, 7kg, 그러니까 7kg 정도 더 나가는 상황이었음에 불구하고 제가 보고 대한항공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눈매나 이런 거 보면서 있다고 하고 그냥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커비는 처음부터 최탈자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0으로 왔는데 저한테 배우면서 가는 모든 항공사에 계속 채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 왜 때문일까요? 사실 제가 너무 운이 좋게도 승준을 한 지 2달 차 만에 그러니까 아직 1대1을 하고 있었을 때 맞아. 너무 운이 좋게도 서류가 붙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답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장 면접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네.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그때도 이 컵이랑 저는 뭔가 분석하고 DB를 되게 많이 모았었는데 그때 당시 그 커비가 글을 쓰는 스타일이 상경 계열이잖아요. 그리고 커비는 논술로 학교를 가는 케이스여서 글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써낼 때 이거 40, 50대 조중동 기자가 글을 써냈다 지금 이걸로 여기랑은 좀 너는 잘 맞지 않아 하면서 글의 스타일을 다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도 일단 조언을 하면서 그 글을 완전 다 갈아엎고 처음 붙은 면접이었어요. 그 면접이. 그러니까 큰일 났다. 네, 너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그때도 다른 친구 한 명 더 있었죠. 그렇죠. 합격한 다른 친구가 있어서 이제 그 파라타였어가지고 파라타 1기 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무 정보가 없어서 대토론을 하기 시작했죠. 새벽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에너지도 낮고 톤도 낮고 답변도 못하는 정말 엉망진창의 상태여서 어쩌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차라리 이건 연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 캘리포니아 거리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셨습니다. 너 캘리포니아에서 만나는 그런 친구들 느낌을 가져가보자. 빠른 시간에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필터를 끼자. 그런 척 연기를 하자 했어요. 그래서 혹독하게 실무 면접 올려! 막 이렇게. 정말 트레이닝을 시켜주셨고 그래서 사실 실무 면접 때는 제 인생 첫 면접이자 항공사 면접이기도 하지만 사실 면접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고 나의 무대가 왔다. 나 오늘 나 CA 걸 나 보여준다.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서 진짜 긴장이 안 됐고요. 약간, 그래요? 네, 약간 쌤이 조종해주시는 난 아바타다. 그래서 자아를 완전 버리고 그냥 그 토론 면접에서도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잘 드렸고 또 개별을 받았을 때도 그 역할 연기를 계속 했단 말이죠.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이력 질문을 막 파보면서 그 아까 말씀해주신 제2외국어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얘한테서 뭘 물을까 이렇게 하다가 자격증이 있어서 그걸로 답안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넌 이거야. 맞아요. 넌 반드시 이거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파라타 항공과 살짝 엮었어요. 근데 또 엮을 수 있었어요. 딱 그 마지막 때 저한테 그걸 여쭤보셔서 왔다. 나의 무대다. 연기를 보여줄 때가 내 왔다. 대사 칠 때 됐다. 그래서 정말 충실하게 그 컨셉에 맞춰서 연기를 했고 다 빵 터지셨습니다. 진짜 좋아했어. 근데 그거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 되게 승무원판에 절여진 느낌이 아니라 진짜 정말 네, 그냥 프레시한 그 네. 자체. 되게 무해하고 독특하면서도 좀 신선해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최탈은 우선 다 말씀을 잘하시고 맞아요. 일단 저는 외관적으로도 파묻히지 않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커비는 지금도 약간 ing 형태로 계속 다듬어져 오고 있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용권들이 아직 있는데 지금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A에는 A, B에는 B를 대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근데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렇게. 네네, 그래서 말을 빨리 드리지 못해서 다른 분 잘렸잖아요, 대답을. 네, 그래서 다른 분한테 질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해서 기회가 날아갔죠. 그리고 첫 지원에 사실 최탈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맞아요. 거는 이제 이 판에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2달 만에 최탈을 했으니까 아, 그럼 나는 더 준비하면 잘 되겠다. 아, 되긴 된다. 네. 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쌤이 준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면 나는 더 무조건 잘 되겠고 이런 연기도 난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모르던 나의 자아를 찾았어. 연기하는 생각보다 사람. 나는 밝고 통통 튀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알았습니다. 한 달 내내 네. 그 항공상을 들고 팠잖아요. 저는 부모님보다 선생님과 함께 밥을 먹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방령의 삶이 시작됐어요. 아, 그럼요. 왜냐면 그때부터 커비가 집에 안 가겠다. 네. 저는 그냥 학원에서 자겠다. 네. 어차피 내일도 볼 텐데 집에 왜 가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니 돗자리도 피고 네. 수업을 한 10시간 하는데 한 3시간 하다 잠깐 누워야겠으면서 누웠다가 막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일단 저희가 한 달 동안 솔직히 일주일에 많으면 4-5번을 봐가면서 맞아요. 근데 진짜 순수 한 100시간 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죠. 네, 캐리어를 끌고 다녔습니다. 호텔에서 자고 막 네, 이랬다니까요. 호텔에서 자고 단체 모의 면접하고 그 최종 면접 준비하고 맞아. 여름 캠프 갔다가 맞아. 다시 최종 면접 준비해서 정말 큰 캐리어를 들고 집에 안 갔어. 네, 사실 그 면접을 준비하면서 아, 항공사의 기업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좀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워낙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많았고 맞아. 또 아무래도 독특한 답변과 깊이 있는 생각을 좋아하는 항공사라고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엮으면서 맞아요. 준비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컨셉을 3명이 갔는데 3명을 다 다른 컨셉을 지어가지고 네. 각자가 그거에 너무나도 충실하게 네. 진짜 거기도 어떤 그런 배역의 역할을 다 잘 맡았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비전공자로서 내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이 승무원 신의 어려움은 뭐예요? 근데 저는 사실 비전공자이기도 하지만 승준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전공자라는 것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오히려 항공과 분들도 물론 많이 있으시지만 여기만 봐도 비전공자분들이 정말 이상한 터가 이상해. 네. 여기만 보면 항공과 분들이 정말 없으셔요. 없어요. 저희는 네. 없어요. 항공가가 한두 명 한두 정도. 그래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비전공자로서 어려운 것보다는 처음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초반에는 직무 이해도도 없고 맞아요. 네, 답을 스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1대1 과정에서 답을 계속 쓰고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써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구나 이런 가닥을 좀 잡을 수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크게 얽매이지 않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학과 비전공 분들의 살짝의 특징이 좀 있긴 한데 그 살짝 뇌 빼고 말하기? 그러니까 그냥 정리되지 않은 말을 하기라는 게 잘 안 된다라고 저는 이게 가르치면서 계속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1대1을 할 때 커비가 네. 말을 안 하고 집에 가는 시간이 더 많았잖아요. 그때 나는 왜 말을 잘 못했을까요? 사실 그 완벽주의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랜덤 질문에는 제가 기존에 써서 외웠던 답변의 질과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쓴 거의 네. 답은 퀄리티가 되게 높은데 네. 그냥 내가 말하는 네. 게 너무 저질 수준인 네.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모의 면접반에 가서 정말 1대1 때는 받아볼 수 없었던 수많은 랜덤 질문을 경험하면서 희한한 질문을 많이 하니까 네, 같이 계셨던 분들도 함께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다들 보면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맞아.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도 어려워하시는데 내가 어려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아. 싶어서 오히려 그 모의 면접에 일찍 불러주신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재산이 되었던 것 음. 같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리고 약간 커비는 기본적으로 완벽주의 경향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나라는 걱정이 전 들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 이게 취업이기도 하잖아요. 꿈이기 전에. 그래서 내가 안 될 거면 빨리 발을 빼는 게 그죠. 그런 생각도 들 수도 나한테도 있어요. 이로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래서 집에 가면서 쌤이 저한테 카톡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쌤 눈을 믿으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냥 믿고 해보자. 선생님께서는 그런 사탕발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그죠. 분이니까. 저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다. 네. 왜? 나 말고 다 해주는 사람 많은데. 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께서 저한테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걸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면접을 이제 이렇게까지도 뭔가를 많이 준비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일단 14개월 정도 준비를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준비 기간에 따라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눠보자면 저는 한 10개월과 4개월로 저의 성장을 좀 초반 10개월? 네,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최근 4개월이 정말 성장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10개월은 그냥 이 4개월을 위해서 제가 탄탄히 준비해온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중반기를 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사실 정말 차별화된 답변을 만드는 데에만 꽂혔던 것 같아요. 그 워낙 제가 또 답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답안이 중요하다는 걸 정말 이 안에서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비전공자라면 여기에만 꽂힐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하기도 한데 너무 꽂히는 그리고 게. 약간 알죠? 그 전력 질주를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거. 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이었죠, 또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집에서 제가 말을 하는 시간보다 정말 노트북을 붙잡고 이 답변을 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무직보다 노트북을 더 많이 했어요. 노트북 그 타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의 면접을 계속하면서 쌤께서 제 답변을 한 번씩 읽어주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죠. 전달력이나 이런 거 좋게 하기 위해서 읽어주셨는데 사실 지금 생각했을 때 정말 이 답변을 쓸 수 없다 라는 답변도 쌤이 읽어주시면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 답변은 어느 정도 써놨고 이제 쓸 수 있으니까 나중으로 가면서부터는 전달력과 이미지를 다듬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1대1을 하면서도 답을 진짜 많이 못 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통은 4주 정도까지는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하다 5주 차에 들어가면 문제도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되면 1, 4주 차에 썼던 답안은 이제 볼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이제 모면을 가면 1, 8주차 답을 다 갈기 시작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커비는 지금도 메모장에 고치던 답안들이 남아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다 못 고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래서 일단 좀 내려놓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않고 이제 또 모의 면접을 하면서 쌤께서 가끔씩 승무원에 대한 직무를 좀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해 주시는 그런 피드백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감각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좀 가볍게 쓰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거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중반기로 가나요 이제? 네, 갑니다. 그때는 환하게 웃는 법에 제가 좀 몰두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좀 볼살이 많고 입도 시원하게 찢어지는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사람들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네, 믿지 못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얼굴형을 그래도 다듬을 수 있고 또 환하게 웃을 수 있을지 고민해서 사실 시술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네. 주사를 좀 맞았어요. 윤곽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커비도 그 입술이 살짝 비대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비대칭이 있는데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가는 비대칭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올려 이렇게 하면 올라갔어요. 씩 올랐어요. 네. 그것도 힘을 다르게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터득한 방법은 저는 좀 입이 좀 작은 편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편한 웃음을 활짝 지으면 약간 아랫입술을 깨문 듯한 네,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약간 좀 벌려서 웃어보자 싶어서 정말 미세하게 벌렸더니 입 꼬리에 공간이 좀 생기면서 맞아. 더 환하게 찢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입을 벌린 상태에서 왼쪽 입꼬리에 힘을 줘야 정말 환하게 웃는 게 나와서 제가 느낀 게 아, 환하게 웃는 건 제가 편안한 웃음을 지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언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내가 제일 환해 보인다는 미소를 찾고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게 그냥 잘 웃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럼 커비도 뭐 이렇게 그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도 생각했나요? 사실 초반에는 카드를 좀 물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광대를 좀 쓴다는 걸 안 이후로부터는 그냥 절대적인 웃는 시간을 일상생활에서도 좀 늘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연습할 때는 물론이고 그냥 샤워를 할 때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혼자 미친 듯이 웃으면서 다녔습니다. 답변을 쓸 때 승무원 컨텐츠만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답변을 쓸 때 승무원 컨텐츠에서 많이 찾아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객실 승무원의 장단점 이렇게 해서 찾아서 보고 처음에는 이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란 무엇인가라는 답변을 써야 하면 승무원 컨텐츠보다는 차라리 CS를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뭐 리더란 무엇인가라는 답변을 써야 할 때도 정말 기업의 리더분들의 인터뷰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런 강연들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철학을 한마디로 좀 가져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저희가 셀프로 하고 간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 정도로 그럼요.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어느 정도 좀 하는데 네. 이런 것도 이제 면접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거에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어떤 씬에서도 다 필요하겠지만 승준 씨는 정말 자기 객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면접이 정말 적나라하게 진행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면접복은 몸선이 다 드러나고 또 얼굴을 다 드러내는 어필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면접관 분들께서는 제 이력서도 보시지만 이미지와 전체적인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보시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원자 분들과 정말 적나라하게 비교되는 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단 보여지는 이미지는 아 정말 항공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네, 그게 제 목표예요. 네, 목표였어요. 그리고 답변은 제가 비전공과 상경을 전공한 만큼 아,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태도는 MG가 아닌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여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게 제 전략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항공과 분들께서는 입시 때부터 대학 재학 시장까지 하면 매일매일 하잖아요, 어필을. 네, 거의 6년 정도를 그죠.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비전공자 분들은 자기가 연습하지 않는 이상 현장을 갈 때 딱 한 번 받고 가시는 거니까 맞아요. 샵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너무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미지가 갖춰져 있고 그런 사람이 뽑히는 시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뭐 밖에 나갈 일이 없어도 무조건 화장을 하고 또 무조건 어필 연습을 하고 그 데일리 영상 과제를 찍었습니다. 사실 저는 화장하거나 어필하는 게 귀찮지 않고 좀 즐거웠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을 받고 비행을 하게 되면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미래를 위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화장은 뭘 어떻게 배운 거예요? 대체 신기해요. 아, 사실 그 승무원 화장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제품을 다 따라 사서 똑같이 영상을 틀어놓고 영상 막 60번씩 본 그런 메이크업 영상이 있었다니까요. 네. 진짜로. 그래서 그걸 하면서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 스킬이 엄청나졌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어피 연습에도 맞아요. 진짜로. 네. 그러면서 저한테 맞는 가르마도 다시 찾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뽕의 위치나 이런 것도 다 알게 되면서 실제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된 항공사의 면접을 갈 때는 그래도 제일 만족스러운 상태로 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힘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또 이 안에서의 합격자가 계속 발생돼서 네. 나가는 걸 어쨌든 네.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터디고 뭐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네. 하더라도 그럼 뭐가 힘들 때는 언제예요? 있긴 있었나요? 저는 사실 그런 외부적인 결과에는 괜찮았어요. 어. 그러니까 서타를 하고 영타를 하고 이런 건 사실 타격이 많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왜냐면 또 너무 많이 탈락하잖아요. 네, 왜냐면 제가 작년에 떴던 모든 항공사에 다 지원을 했기 22개. 때문에 네. 네. 서류와 영상은 어차피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단계다. 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 네, 생각했고요. 대면 면접에 가서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 단계에서 멈춤을 당한 게 낫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제가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기간에 그냥 나는 최대한 완성도를 올리고 한 번 기회가 올 때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한 번에 가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제 자신이 되게 못나 보이고 싫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영의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맞아요. 스피치와 발성 면에서 정말 모든 수강생분들에게 나타나는 과도기가 다 저한테 맞아요. 있었다. 맞아요. 네, 그냥 마음가짐을 좀 좋게 먹으려고 했었는데요. 과도기가 많이 오는 건 그만큼 선생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시는 인풋이 많고 제가 그걸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오히려 이 판에서는 현상 유지만 되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다. 아, 이렇게 그죠. 생각했어요. 변화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상하게 변화하더라도 그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뭔가를 하다가 나오는 거니까. 네. 사실 계속 똑같은 사람이 제일 별로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한 65점이랑 70점 사이 왔다 갔다 한다. 100% 스피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네, 맞아요. 아예 막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안 들린다? 네, 뭐 강조를 못 한다? 네. 목소리 별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를 뛰어넘을랑 말랑하는 음. 순간이었잖아요. 지금 네, 현재가. 네.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시기가 네. 왔잖아요. 네. 그때는 좀 어땠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반복론적인 것에 꽂혔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가 브람핑님 맞아요. 그분이 학원에 등장하셨을 때였어요. 제가 그 지지부진했을 맞아. 때가 지지부진이 네. 솔직히 진짜 그래도 길었어요. 거의 한 2-3달 정도 됐던 네,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랫동안 이게 얘가 유리천장을 못 깨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데 그때 그 브람핑이 나타났죠. 네. 그래서 그 브람핀님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제 한 단계를 뛰어넘게 해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람핑이 자연스러운 스피치의 네. 거의 끝판왕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분의 영상을 이제 쌤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커비가 됐죠. 네, 커비가 됐어요. 커비 원. 승무원을 준비할 때 가장 노력한 것에 대한 영상을 주셨으면 그걸 삼킨 다음에 제 답변에 있는 승무원 준비하면서 제일 노력했던 것을 투입시켰어요. 녹여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선생님께서 자연스러움이 생겼다. 좋아졌다. 네. 맞아요.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제가 해낼 수 없는 것이면 그냥 제 안에 없기 때문에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계속 탓하기보다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서 저를 좀 깨워줄 수 있는 걸 찾는 게 훨씬 더 좋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마인드 세팅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승무원이 되어야 끝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포기하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 인생에 있어서 저한테 정말 몹쓸 행동을 한다 이런 생각이 느껴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길어서 결국에는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생각해보면 뭐 인생이 패배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네. 약간 나에게 그때 더 열심히 해볼 거리라는 게 남을 수는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부족한 모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그냥 계속 일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데일리 영상 과제도 이렇게 편안한 환경인 제 방에서 찍는데도 왜 말이 꼬이고 이상한 쪼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거구나. 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싫었지만 해야 하니까 그냥 울면서 찍었습니다. 진짜 맨날 울었어요. 네. 그 영상이 오기 전에 한 30분을 네. 울고 찍고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엔 사실 그런 영상을 쌤한테 보내기 굉장히 좀 민망하고 그랬는데 그냥 보내야겠다 이렇게 보내서
나중에는 괜찮아졌던 것 같습니다. 막 모면도 사실 모면할 때 그냥 여기서 막 자기 머리 때리고 그쵸, 그쵸. 물고 집에 가고 이런 애들 네, 많잖아요. 많으니까요. 우리 여기는 네. 그러니까 다 너무 완벽주의고 네. 다 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이어서 그걸 못하는 네, 스스로를 자신에게. 못 이겨내가지고 막 와! 소리 지르고 갑자기 막 화장실 간다면서 그냥 나가고 네. 잠깐만요 하고 나가서 네. 세수하고 온다고 네. 나가고 사실 저희한테는 그렇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네. 걸 되게 절실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저도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 서류를 쓰고 기업 분석을 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뭔가의 그 방식을 한번 배워가고 맞아요, 알아가는 맞아요. 시간이어서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너의 마지노선은 어디야? 뭐 이런 걸 물어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막 좀 네가 뭔데 왜 안 써? 막 약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곳이 다 가기 더 힘듭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저희 네. 다 우리 다 거기 갔다 와봤잖아요. 네, 예, 예. 거기가 되기가 더 힘들어요. 네. 어. 특히 저는 서류를 쓰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했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항공사를 저만의 언어로 정의하고 음. 새롭게 읽어주는 능력을 음. 1년 2개월 동안 탄탄하게 좀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능력이 사실 정말 스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할수록 성장하지만 반대로 하지 않으면 아예 트이지 않는 아, 능력이다. 맞아요. 이게 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가 면접을 붙어서 네. 그 스텝을 하면 이 항공사를 어떻게 바라볼 거야? 네. 그 너에게 이 항공사는 뭐니? 이런 거 물어보고 너는 무슨 컨셉 갈 거야? 이런 거를 네. 이걸 실제로 그냥 일반 모의반에서 제가 그냥 한번 던졌을 때 네. 한 번도 이 질문을 다뤄보지 않은 친구들은 약간 뭘 묻는지조차 맞아요, 몰랐어요. 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또 있는 답에서 A는 A다를 꺼내 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새롭게 다시 정의를 하고 제시를 해줘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죠. 네. 아예 이 컨셉화하는 게 안 뚫린다 진짜.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정말 해놔야 되고 특히 요즘에는 서류 합격하게 되면 많아야 일주일을 주시고 진짜. 바로 면접에 끌려가잖아요. 3일 뒤에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능력은 정말 평소에 탄탄하게 길러 놓아야 한다는 음. 생각이 너무 강해졌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스텝별 면접을 계속 하면서 이 능력이 그냥 탄탄하게 계속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 합격한 항공사 답변은 정말 혼자서도 수월하게 빠르게 맞아요. 잘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무 면접에서 시사와 관련된 질문을 엮어서 받았어요. 냈죠. 맞아요. 네. 그때 서류 탈락을 했었던 항공사 서류에 제가 그 소재를 작성한 게 맞아요. 생각이 났어요. 어.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잘 말씀드렸더니 긍정적인 시그널을 맞아요. 되게 주셨습니다. 좋았어요 그때.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내 지나간 시간이 다 도움이 된다. 그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스펙이 낮다고 뭐 귀찮다고 시간이 없다고 거르시지 말고 다 쓰시면 언젠가는 저처럼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근데 내가 이 정도를 하면서 네. 아 좀 알겠다. 그 전보다 내가 좀 더 뭔가 나아졌고 좀 알겠다 하는 순간이 왔나요? 네, 맞습니다. 오. 사실 저는 다른 분들을 보면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곳에 계신 다른 수강생 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먼저 올라가 계신 공부녀님. 까맣고 노트북 네. 하는 친구. 그분이 저랑 좀 준비 방향이 같다는 건 이미 쌤한테 들어서 맞아요.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네. 거기도 또 일반학과 4년제잖아요. 함께 수업은 못 해봤지만 뭐 평소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시는 맞아요. 거나 액창 노트북을 네, 갖고 이런 건 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안이 200장이다. 이런 거 네. 얘기했을 때 거의 자기가 맘먹는다고 네.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분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합격을 하시고 또 그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방향으로 준비하는 게 틀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 네.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특히 그분께서 정말 차분하고 느리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또 과도기를 많이 겪었다 보니 정말 랩을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웃사이더보다 더 빠르게 말할 때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를 좀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공부녀 같은 스타일? 네. 오. 사실 유일무이하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실무를 다 통과하시는 이유를 알겠다. 맞아. 그 공부녀가 또 생각을 거의 최탈만 5번 이 정도였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눈에 띄는 존재였을 네, 것 네. 같아요. 좀 다른 의미로.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깨달음 얻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느리게 해야 강조도 다 들어가고 또 여유 있어 보인다라는 깨달음이 강해서 그때 한번 좀 확신을 얻었던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해주신 그 불안픽님을 따라하면서 자연스러움이 넣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 제가 드디어 이 단계를 좀 뛰어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처음부터 최탈자였다. 네. 가 이제 최합자가 됐는데 네. 이번 면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번 면접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실무를 갔어요. 네. 굉장히 놀람의 영속이었어요. 오, 약간 이렇게 이게 약간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 항공사를 생각했을 때 저를 뽑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무에 4명이 올라갔는데 네. 그 중에 왜냐면 그분들은 굉장히 고스펙 맞아요. 전부 다 900라인의 친구들이 네. 다 합격을 했는데 네. 이력서 상으로는 물어보실 게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환하게 웃어서 시선을 가져와야 한다. 완전 그런- 호감 캐릭터로 난 네. 가야 된다. 그냥 선생님과 수업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리고 또 앞에 다행히 이건 뭐 어느 정도 다행이지만 살짝 저와의 캐릭터가 비슷한 느낌을 주시는 여자 면접관 분이 앉아 맞아요, 계셨어요. 맞아요. 네, 일단 입장을 해서 서 있는데 이제 답변을 시작하면서 다른 지원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여자 면접관 분께서 저를 한번 쓱 보시고 노트북에 급하게 어떤 걸 적으시고 다시 저를 보시고 이런 느낌이어서 그거 몇 번 반복했죠? 네, 그래서 뭐지? 어. 약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오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누군가 나를 20초 쳐다본다고 네네. 했는데 그건가? 네, 그러고 이제 계속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오길. 그럴 때 갑자기 저를 보시고 한 10초 동안 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네. 10초를 면접관이 날 쳐다본다고 10초 생각해봐봐. 동안 이렇게 정말 뚫어져라 맞아, 보시는 맞아. 진짜 거예요. 계속 눈만 쳐다보면서. 네, 그래서 왔다. 왔다. 내가 1년 동안 쌤이 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제가 눈빛 쏘는 거. 네. 근데 눈빛 쏘는 거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커비가 그 후반 4개월. 맞아요. 그때 막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받쳐져서 맞아요. 그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딱 그 시선을 받았을 때 왔다. 왔다. 어. 그래. 나야. 이거 할 때가 왔다. 나야, 나. 나. 그래서 신이 좀 났어요. 막 약간 그리고 막 되게 이렇게 눈빛 쐈죠. 진짜 네. 그 제가 그거야라고 했던 그런 네. 그 루틴과 이런 것들을 네. 막 몇 개를 하면서 막 눈빛을 엄청 네. 쐈죠. 그래서 정말 쫄지 않고 정말 그냥 선생님한테 하는 것처럼 눈웃음도 치고 눈도 좀 떠보고 입도 좀 다물어 보고 이렇게 하셨더니 이렇게 웃으시면서 끄덕끄덕을 4번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완전한 시그널이다 이거는. 네. 그렇게 하고 안 뽑았다? 그럼 문제 있는 거야. 네. 그럼 잡혀가야 돼요. 이 면접에 다녀오면서 느낀 게 아, 이렇게 스펙이 없고 눈에 띄는 게 없어도 일단 실무 들어가서 무조건 활짝 웃어서 시선을 뺏어오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저한테 어떻게든 개별을 주셨잖아요. 맞아. 정말 관심 있으시면 어떻게 해서든 얘랑 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계속 너 말해봐. 네, 이렇게 너 표현해봐. 해주신다. 그래서 자신감이 그때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컵이도 이게 순서를 기다리면서 너 여기까지밖에 안 하네? 너 이렇네? 맞아요. 너도 대답 여기까지밖에 안 쓰네? 그럼 난 거기 플러스 알파 이렇게 네. 딱 얹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얘기 좀 해볼게요. 첫 번째 공통 질문을 주셨는데 앞순서 분들께서 다 두루뭉술하게 맞아요. 대답을 질문에 대한 하셨어요. 대답을 네. 명확하게 안 했어요. 네, 뾰족하게. 그걸 들으면서 이건 무조건 명확하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차례가 왔을 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많이 쳐다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있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FSC가 아닌 항공사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를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주어가 생략이 됐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네. 주어를 말하는 답안자들이 없었어요. 네.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준비해 갔던 그런 겸손한 태도나 어른분들의 말씀을 좀 잘 듣는 그런 태도, 노 NG. 그런 태도를 어필하고 싶어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것도 네. 되게 잘 들은 거죠. 되게 네. 잘 듣고 전략적으로 답안을 돌린 거예요, 그때. 네. 그리고 이제 시사 질문 해주셨을 때도 저와 다른 분 2분만 받았어요. 제가 2번이어가지고 1번 분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의 방향성으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것과 이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세 분께서 다 되게 호응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답이 떨어진 다른 항공사, 연초에 있었던 다른 항공사에 서류. 썼던 서류의 답을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 제가 봤을 때 이 항공업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랑도 그러니까. 맞아떨어졌어요. 네. 그게 지금 대한항공의 신년사에도 정확하게 네. 표시가 됐고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잘 읽어줬다. 그러니까 약간 똑똑이 느낌이 나왔던 거죠. 제가 봤을 때.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그 성덕이의 인터뷰를 보면서 알았겠지만 네. 저희도 정말 두 명이 다른 날에 면접을 봤어요. 맞아요. 근데 거의 첫날 첫 타임으로 둘이 같이 들어가는 네. 사건이 발생을 했고 어땠어요 마음이 대체? 사실 최종에서 2번 떨어진 적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네. 길이 정말 쉽지 않구나. 좀 마음을 내려놓고 좋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도 뭐 하나 배워온다라는 네, 마음으로. 네. 그리고 나중에 훗날 저희끼리 이제 얼마나 재밌는 재밌겠어.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맞아. 얼마나 재밌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실무 때 짰던 전략을 한 번 더 짰습니다. 난 잘 웃는다? 네. 정말 편하게 잘 웃겠다. 계속 웃고 나온다. 저 친구는 뭐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길래 정말 환하게 웃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건 2차라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그 사건 발발 이후 네. 이제 저희끼리 막 농담으로 이제 얘기를 여러 가지 해왔는데 실제 면접장에 갔더니 이제 1번과 2번으로 나란히 네. 서서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이제 네. 얘기를 했어요. 시너지를 발휘하자는 둥, 네. 모면이라고 생각하자는 둥, 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성덕이랑 정말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쉬운 답변이었다 보니까 정말 그냥 수업을 하는 것처럼 되게 수업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가장 난이도가 낮고 네. 거의 공통 질문처럼 네.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성덕이 어떤 걸 말할지도 예상이 되고 답을 다 알고 외웠으니까 뭐 다 알지. 네. 우선 들어갔을 때 저한테 시선이 실무처럼 오지 않는다 맞아. 느꼈습니다. 특히 성덕이한테 어. 가는 걸 제가 계속 봤기 때문에 아닐 거다라고 거의 확신했죠. 네, 영에 수렴한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덕은 완전하게 꽂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무 때도 그랬고 최종 때도 뭔가 그러니까 또 성덕은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8가지인가 아까 다 바꿨으니까. 그래서 얘한테 분명히 눈이 갈 것이야. 그러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눈에 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눈에 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제 기준에서는 컵이 눈에 안 띌 수 있어? 없다. 그냥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뭔가 모든 게 한 80점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 진짜 많이 없다. 이런 애는 무조건 합격을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면접 티키타카를 들었을 때 본인은 별로라고 했지만 어쨌든 2명 다 최종에서도 개별을 받았고 그게 별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저는 커비가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잘 해내는 애라는 사인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느꼈을 것이다. 왜냐면 당연히 연배가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냥 크로스 체크 느낌으로 그냥 질문을 던지고 역시 이것도 잘하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 80점 이상이구나를 한번 그분들이 확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혼자서는 이제 그 피드백 용지에 적어줬죠.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나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계속 자기는 아니라고 아니다. 얘기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열어봤는데 합격이에요. 합격을 한 거야. 이거 약간 네. 이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취업을 했다. 네. 그리고 뭐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뤘다. 네. 정도로 이제 봤는데 스피치적인 거 끌어올릴 때 네. 뭐 어떤 거에서 제일 도움을 많이 받고 영향도 많이 받고 네. 그게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핑과 동시에. 사실 저희가 이 항공사 면접을 가기 전에 연기 수업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이것도 그런데 포인트는 그 영상 면접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연기 수업을 한번 들어봤는데 쌤께서 이제 대본을 주시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5시간 동안 저희가 특강을 하는데 네. 여러 가지를 하는데 네. 노래 가사 읽기도 해보고 맞아요. 연기를 해보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미 그 앞 순서에서 다들 감정이 다 대성 말랑말랑. 통곡을 했죠. 울고 불고. 사실 여기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음. 가장 많이 오열을 하셔가지고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제가 가진 대본을 읽으니까 너무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할 때는 정말 몰입해서 몰랐지만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영상을 받고 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코칭을 받으면 무조건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또 한 번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연기 수업을 하면서 감정에
그 절정을 한번 쳐보고 네, 막 맞아요. 이러면서 저는 상대적으로 그걸 좀 잘하는 편이고 네. 이걸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해라 하는데 네. 저도 방법을 모르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날 막 울고 화내다가 맞아요, 집에 맞아요. 갔는데 이게 다들 생각으로는 긍정적인 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맞아요. 다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러면서 좀 그런 것들도 잘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또 한번 배웠던 것 같다. 네. 응. 너무너무 사실 네. 많이 울어가지고 네. 카타르시스가 약간 그러니까 다 힐링했어요 느꼈어요. 그날. 네. 다 그러니까 거의 생얼로 집에 돌아가서 다 네. 힐링하고 집에 갔잖아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화도 내고 그러니까 자료화면으로 넣으려고요. 네, 그 네. 어떤 감사했습니다. 네네네 막 진짜 소리를 그렇게 치고 막 네.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고 이러더니 다음 날부터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되게 잘하길래 아 역시 다 좀 이상한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지 이제 우리 커비는 지난 14개월을 돌아왔을 네. 때 어때요? 이제 어머님이 학원 안 가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네. 약간 갑작스럽게 완주를 해버렸어. 그래서 모든 이제 사람이 안 놀랍게. 가냐고. 너 이제 더 이상 학원 안 가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친구들도 항상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안 가냐고. 어때요? 14개월 돌아보면. 저는 사실 하루하루는 되게 음. 밀도가 있어서 힘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너무 빨라서 제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14개월을 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들어요. 왜냐면 커비처럼 처음부터 저를 만나서 한 친구는 처음이어가지고 와 이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그 답안을 계속 구상하고 맞아. 아니, 그러니까 화장이랑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것도 맨날 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그러니까 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카페도 가야 되고. 답도 네. 써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네, 산책도 하고 맞아. 하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루틴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승무원이 그냥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방령 커비가 여기를 떠나는 거를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있어요. 안 오는 거예요? 약간 네. 아무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당장 또 이제 또 서류를 쓰고 면접을 보고 해야 하는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네. 그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사실 저도 작년에 영상을 한 번도 붙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FSC 경우에는 붙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저한테 이렇게까지 운이 안 따른다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가 지나고 갑자기 운이 터지면서 정말 사람마다 타이밍이 있고 중요한 건 오지 않을 사람과 올 사람은 없다. 이게 너무 느껴졌어요. 특히 저는 1년 2개월을 이 학원에 있으면서 정말 타이밍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분들에게도 맞아요. 가는 걸 봤고 맞아요. 네. 또 이렇게까지 준비가 잘 되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면접 기회가 안 올까? 맞아. 이런 분들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 많이 보면서 오히려 좀 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 타이밍을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갈 수 있게. 네. 저희 목표는 항상 그거잖아요. 서류를 붙는다? 그럼 최종 합격까지 무조건 맞아요, 간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했던 생각이 나에게 따르는 모든 운이 좋지 않더라도 내 실력으로 그걸 이겨버릴 수 있게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앞에 계신 성동님과 같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진짜로. 정말 이건 운이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공했잖아요, 저희가.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그냥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면 안 되고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자기 자신을 못 믿겠다면 저를 믿어주는 사람을 믿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쌤이셨어요. 근데 저는 우선 얘기하는 게 열심히 안 해? 그럼 나도 믿어줄 수가 없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에게도 버리는 카드들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진짜 끌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무조건 될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자기에 대한 확신만 가진다면 그 망상이에요. 망상이야. 내가 열심히 안 하는데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올 거고 나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어떡해.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 망상입니다. 여기다 다슷하게 떨어지다가 결국에 한 번의 합격과 성공으로 끝나는 시장이에요. 네. 그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또 이제 저희 이런 운이 진짜
이렇게 터질 수가 없는 네. 이런 사람들도 또 이제 인터뷰를 순차적으로 이제 맞춰봤는데 다시 이렇게 못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뜨거웠던 1년이라고 저한테 표현했어요. 네. 자기의 그 시간을. 난 지금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네. 스스로에게 계속 물으면서 체크를 하고 내가 이거가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컨텐츠가 폭주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뭐 이러다가 또 잠잠해지겠죠. 네. 하지만 저도 열심히 달리고 여러분들도 계속 열심히 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1년 2개월 동안 열심히 했던 커비의 기운도 받아가세요. 커비 기운도, 합격하실 거예요. 커비 기운도 받아가시고 저희 기운을 받아가세요. 잠시만요. 제가 또 기운 드리려면 꽃 좀 정리해야 되니까. 네. 자,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해봐. 거기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엄청 높죠? 아, 너무 가벼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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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